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실한 이정도 방송입니다. 요즘 추미애, 윤석열 이 둘이 법무검찰 싸움질에 시청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문재인이 물타기 프레임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싸자고 함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한두 걸러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첫째, 서울병원 부정 출자 대설 비리 의혹이 문재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걸 덮을 만한 사건이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오전 성추행 사건 이래가지고 덮고 또 덮고 라임 사건, 이은 옥디모스 사건, 그리고 문재인이 연루될 만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추미애라는 정신병자의 출연으로 문재인이 무지막지한 기상 수면을 계속 묻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의 그 제약 중에 박원순 지사를 들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왜 성추행에 대한 제목으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로 빠졌을까요? 문재인은 말 그대로 조직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그는 대깨문이 신문이 하지만 전혀 문재인과는 상관없으며 그런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이 586 운동권이 만들어낸 허상의 조직 프레임이며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우리 우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의 문재인과 달리 아주 방대한 조직이 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문재인과 달리 아주 방대한 조직이 소유자였다 이겁니다. 그는 공산 빨성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물 자익 발행이었다. 박원순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 기우는 것을 그것이 그 조직 자체에서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관점이 맞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 아버지 때부터 북한의 하수인에 불과한 간첩 정도였지만 박원순은 수십 년 북한 수행 밑에 담백한 골수 빨갱이였다는 것이다. 누가 죽였을까요?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순이 너무나 나대다가 그 생명줄을 헌납한 것인 거죠. 지금 보십시오. 추미애, 윤석열 똑같은 좌파 빨갱이 되어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계속 언박싱 우리들의 걸거매는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이용해 처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과도 이 사건 사고도 안되면 K방이라는 더러운 국민생활 담보로 정치 동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제일 무서운 조직이 교회 조직입니다. 기독교와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건국과 정부, 건국 과정부터 말이에요. 저는 신천지교단을 이교도라는 프레임으로 걸으니까 온 기독교인들이 동의하고 문재인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어 코로나 확산은 죽음으로 프레임을 걸었죠. 그리고 대구 어땠습니까? 또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 전국교회 탄압에 무한필한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제 꿀리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윤석열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놈이 대통령 오라고요? 참 웃긴 소리가 하려고 그러십시오. 그때 그 우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귀가 가볍고 조금만 저거 하면은 그냥 빨갱이들 그거 받아주는 거 봤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응?
저놈들이 무엇이거니 종교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거야. 응? 그리고 추미애와 윤석열 그냥 대비 두세요. 뭐하러 간섭합니까? 응? 싸워도 뒤지단 말단 프레임에 말릴 것이 아니라 우리 우파가 문재인이 재상을 조목조목 낚싯줄에 떡밥걸 넣어 프레임에 걸어서 추미애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이 재상을 앞에 선전하고 저놈들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선전하고 선동하고 저놈들처럼 펌플리를 만들어 지하로서 지하철, 전국 역사 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철저하게 문재인 재상을 밝히기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절대 어영언론에 놀아나지 마시고. 어영언론이 딴 거 하는 거 봤어요? 응? 아주 흐름도 잘 탑니다. 그놈들은 아주 타고났어요.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우파 유튜브에서 문재인이 세상을 날리는데 전략을 다 하십시오. 아마 문재인은 얼마 못 가서 제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의 송호품일 뿐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이 뒤를 덮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 우파가 문재인이 그냥 놔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놔주는 겁니다. 그 문재인이 뻔뻔한 프레임에 걸려 놀아나는 그나마 남은 대형 유튜버 선생님들 말이야.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금 추미애 윤석열 몇 달 동안 만들어낸 프레임의 실체. 뭐 결론난 거 있습니까? 우리 갖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파들이 지금 결국은 우파들이 분열하고 있어요. 끝도 않고 모이느니 단체 단결해야 되니 한개 같은 거 왔는데 아니 그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응? 지금 제일 무서운 데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 응? 제일 간단한 조직이 우리 공화당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니 뭐 그런 거 있으나 마나 민주당 이중대 지금 그 애들 프레임에 걸려있는 겁니다. 완전히 걸려가지고 지금 또 보시면 윤석열이하고 추미애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 언론 미디어들이 다 거기만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는 그 제목은 다 덮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까야 돼. 계속 윤석열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싸우든 말든 대피 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결론을 안들 추미애 윤석열을 잡는다고 이 나라가 정상이 된답니까? 걔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우파도 이 정권을 얘기하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문재인이 죄과를 계속 부상시켜 수험들이 틈을 주지 말고 고발이든 뭐든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동원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목을 확 채워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좌파 프레임에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원전 폐기 문재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집니다. 그 자식 거. 질 이유가 없어요. 응? 싸우다 망한 거죠. 괜히 거기 영민인 우리만 명심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한 신한 원전 3, 4호기를 전기 공급원에서 배제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호기를 2034년까지 개시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밝혀졌는데도 국민들 뭐합니까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그 프레임에 걸려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원전 한 기를 건설하면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자그마치 5조 원이 들어갔는데 문재인 이자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일까요? 국민을 우습게 봤으니까 그렇죠. 월성 원전도 국민을 속이고 제 멋대로 폐쇄하더니 이제 아주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윤석열 여기에 우리는 와인되고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 슬그머니 있다고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겁다리를 상실한 새끼들이 있는 돌입니다. 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로 이를 수사 중인 대전이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지검이 수사 지속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 애중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은 이달 안에 한수원 실무진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부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직무 배제로 그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수원을 넘어 산업통상부 자원부, 그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수석과 불가피 할 것인데, 윤 총장이 그 부재 상태에서 과연 서슬퍼런 청와대가 열린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힘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관계 없어요. 예?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거기에 묻히지 않게 우리가 계속 까야 됩니다, 이거. 예? 원전 비리를 우리가 물고 들어쳐야 돼요. 나중에 정생이 늙은 구렁이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짓고 산업통상부 사무를 찾아가 어깨를 펴라는 동의 헛소리를 월성원전 수사에 불만을 은물서열적 우리 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것 또한 문재인이 더러운 그 어둠 정치의 그 일환으로 사납게 한 말이 또 푼 것입니다. 정세균 사납게지 뭡니까? 지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 겉다가리를 어디 세워다 세월호 옆에다가 던져버렸나. 아니면 문재인이 겉다가 완전히 상실한 것인지 추미애와 같이 아주 미쳐버린 것인지 그지도 아니면 얘라 모르겠다. 비긴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감사원에 감사도 있었고 검찰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나 주춤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이 미친 문정권은 탈원전에 아주 커다란 철장을 아주 때려 박아버렸습니다. 정부가 건설을 중단한 상태인 그 신안 원전 3, 4호기를 전력 고금에 배제해버리고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에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9차 전력 수급 기국 계획안이란 전대미문 글자를 달아 망쳐먹을 종이조각을 말입니다. 전력 수급 기국 계획안이라는 서울 좋은 이름으로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월성 1호기 부당 폐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기 16개월 남겨놓은 내리박 정권이 국가 백년 천년지대기인 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깨박살을 내버리고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심의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 수급 계획안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202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24기 중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 3, 4호기,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 한빛 1, 3호기 등 11기를 폐쇄해버리겠다고 그놈의 전력수급 계획서인지 뭔지 명시해버린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바로 원전 가동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3, 40년밖에 되지 않은 원전을 일개를 폐쇄한다는 것은 이건 역적질입니다. 네? 그 새 원전을 왜 보십니까?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죠? 이 새끼들. 안 되버리면 2034년 말 가동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신안을 1, 2호기, 신구리 5, 6호기 등 4기를 합한다고 해도 17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드는 돈이 5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기를 건설하면 60조가 엄청난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96개 가운데 88개에 대해 수명을 40년에 60년을 연장했고, 이 중 4개는 80년으로 수명을 재연장했습니다. 국내 건설 예정인 최후의 원전인 신한을 3, 4기 건설 취소가 확정되면 고수 상태는 그 한국 원전 상태 역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다투는 그 원전 기술을 그 황금알을 그걸 갖다 완전히 지금 매장 수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저 밑에 없애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빨갱이 새끼가. 문재인이 지난날 그 국회 시정연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비행과 탈원전이 병행되면 전기급료 급등 등 이해적 국가경쟁력이 끝없이 치러갈 것이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전망의 길에 설 것이다. 탄소 중립에는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야 하는 그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으로 선진국들도 대부분 국가 목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 그 이행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어떻습니까? 아니 영국과 프랑스, 중국 같은 일본 같은 데는 미쳐서 그럽니까? 비영신이 오줌을 싸고 앉았어요 아주. 그 어려운 한마디로 한 나라의 그 국정을 논의하자니 과부가 걸린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리도 나쁜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 지금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 남아 돌아갑니까? 아니면 돈이 쌓여 썩어가는지, 아니면 문재인 제 돈으로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제주 육갑을 하고 꼴값을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 정의원 카시테 교수는 중국, 일본 등 그 원전을 늘리는 와중에 우리만 원전을 없애고 있으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한 발을 묶고 100m 달리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 무엇이 다르겠냐면, 원전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정책이 적정처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촛불 쿠데타에 의한 그 불법 정권 찬탈을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은 586 세대 그 운동권 그 파쇼 학당들이 철저한 계획 아래 수년에 걸쳐 준비한 정법 정책 아닌 탈법과 그들의 개개인의 부의 축적, 자자 순수 놀고 먹으려는 공산당적인 과욕, 권력의 일용에 무엇이든 자기들 입맛대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그거를 문재인은 앞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제일 먼저 문재인 정권 잡고서 한 일이 원전 폐쇄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바로 태양광 사업이라는 서울기 가문이설로 국민을 속여왔죠. 자, 정권 초기에 온 4년에는 산불로 강원도 일부 지역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가 되고 산림훼손을 이루말할 수 없이 그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실한 보상이나 사후 대책을 보전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해준 적도 없고요. 그럼 갔어요. 그런데 온 동서남북 바닷가 산들 온 국토를 파헤쳐가며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데 열을 올린 건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산 비행장 주위 그 넓은 그 간척지 부지에 중국 그
업체가 합작 수십만 평의 그 태양광 판넬을 설치했는데 그 빛광으로 미국 금융위기가 이창용 씨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과 불시착할 일이 하자 군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것은 중국 기업 살찌우기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놈들이 미군이 한국 이착륙을 용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빛반사가 심한 태양광 판넬을 그 넓은 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하늘에 내려다 보십시오. 그 반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군에서는 문재인의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으나 중국에 미쳐있는 문재인이 그것을 들어줬으니 만무했지요. 자, 이렇게 불태우고 기계로 깎고 농지를 덮고 수십 년 근 100여 년 갖고 온 살림을 문재인 작가놈이 무엇이 간데 모조리 다 훼손한단 말입니까? 저놈들이 나무 한 폭이 펄 한 폭이 심어 봤던가요? 그들은 산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에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더 있는지도 몰라요. 저놈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원전 폐기는 분명 그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 그 죄의 유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모종의 컬렉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이 추진해온 모든 국정에 관한 일련의 행동 패턴을 볼 때 중국과 북한의 연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전 정권 즉 보수 우파가 만들고 이뤄놓은 그 모든 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고 어떻습니까? 4대강을 그렇게 빠하고 지랄하면 다 부시느니 지랄하듯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되도 않는 프레임을 걸어서 이 우파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오고 거기에 또 이 분열을 하고 오는 것이 바로 우파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프레임을 또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만드는 게 반문재인 정서입니다. 반문재인이라고 문재인이 끌어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 프레임은 그놈들이 하는 식으로 그 문재인 죄목을 탁 걸어서 아주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코에다 콱 걸어버려야 됩니다. 모가지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못 나가게 아주 이 울감에 딱 걸리면은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요.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업적과 이명박 정부의 그 업무 건설 건설 같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미래에 대한 그 장동이 그런 포괄 프로세스 등 뭐 이 모든 것을 수장시켜 보수도의 이 그늘을 아주 없애기 위한 이 조치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의 밝은 삶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 많은 업적 중에 하나로 현재까지도 무공해로 값싼 전기세와 그 모자람 없는 그 전기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산업 발전에도 지대한 이득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세계가 그렇듯이 많이 권장되고 실행되고 있는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원전을 없애고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지 생각조차 없는 자가 그냥 정치적으로 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단죄되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실패한 사업입니다. 원래 그 태양광이라는 건 될 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니 험악한 산지에서 그게 됩니까? 맨 그늘인데 중국 공산당 그 빨갱이 놈들과 제놈들이 배만 불린 태양광 사업 이 또한 중국 얽히고 섞인 컬렉션이 있을 터 꼭 밝혀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북한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와 북한과 관계 등등 많은 의무를 밝히고 할 점입니다. 여기서 문재인과 586 운동권과 박원순 수직에 대한 모든 이 문제점을 시리즈별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께 밝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서 꼭 밝혀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에는 문재인과 중국共産당,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 엄밀한 삼각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생각은 나중이고 우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니 진보니 싸우고 다투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찰과 실천을 바랍니다. 제 말이 아울러 지금 제 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십시오. 자 보세요. 윤석열이하고 추미애 그 프레임에 걸린 게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 누구 지금 추미애가 걸고 있는 프레임을 보면은요 때때마다 딱딱 겁니다. 응? 문재인이 뭐가 터질만 하면 땅으로 걸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윤석열이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니 뭐하면서 띄우고 또 거기에 놀아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민이 옵티머스니 서울병원이니 뭐 여러가지 이스탄공이 뭐 그러고 저 문재인 그 아들놈 있잖아요. 응? 그리고 문재인 딸 그 비리를 전부 덮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곽상도인이 그걸 내가지고 그 만들어줬습니까? 근데 지금 야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야권이 야당도 아니에요. 아니 그 좋은 얼마나 많아요. 그 프레임거리가. 근데 우리는 거기다 걸기는 고사하고 대체 그 자식들이 돈을 올가며 우리가 걸려들고 있어요. 응? 만약에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죽었어도 몇 번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을 못해요. 지들끼리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 오빠. 응? 뭐 그렇게 잘났어요? 응? 그리고 한 가지 또 민주당 이중대라고 지금 왜 그러는지 제가 그렇게 그거는 이중대가 왜 그냥 이중대가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나고 얘도 당사가 생겼어요. 국민의힘에. 그게 400억짜리 건물입니다. 그걸 뭔 돈으로 삽니까? 예? 광화문에서 데모하는데 그 인력이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돈도 되지 못하던 그런 허접스럽던 그 정당이 어디서 400억이 생겨서 그 건물을 삽니까? 김정은이가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철저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윤석열이 추미애 싸우고 그 지랄병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문재인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냥 걸고 넘어지는 게 원래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원죄를 밝히자는 겁니다. 끝까지. 그 물고 들어오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고 우리가 언론을 장악도 못하고 지금 기존 언론들 그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잘 만들고 잘 가고 있고 아주 문재인 시키는 대로 그 프레임 잘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파라는 사람들 아주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아주 박수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놈입니까? 그 구제 불능입니다. 이거 빨갱이색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까? 추미애 어때요? 주털질이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놀아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뭐가 급급하겠습니까? 그러고 윤석열이가 비리가 없다고요? 그 코걸이면 크고 기걸입니다. 그거 잡아놓는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프레임에 말려서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윤석열을 갖다 검찰총장을 그렇게 합니까? 이 법에도 없는 짓을 그냥 뒷거리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미친 짓을 하든 말든 대비 두세요. 윤석열이하고 추미애가 이 나라 구하지 못합니다. 걔들이 죽는다고 해도 오늘 코 갖고 죽어도 구하지 못해요. 문재인하고 586 이 파시오 그새 악당들 그것들
그 80정권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응?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 반문정서, 반문 연대를 말이야. 반문연대를 해가지고 뭘 어째? 지난번에 선거에 그렇게 개창이 나고서나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반문연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걔들 프레임이에요. 말이 좋은 반문연대지 뭐가 반문연대입니까? 응? 반문연대라는 것은 그건 이 문재인하고 옛날에 대통령에 붙었던 그때 당시에 반문연대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이미 돼 있는데 반문연대가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그만한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끌어 잡아내리든지 예? 거꾸로 처박아 버리든지 그리고 걔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프레임을 걸자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 기존 큰 방송이 없습니다. 우리 피는 해주는 방송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국민 정서가 지금 반추미애, 반 윤석열 이 반 문재인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걸자고요. 응? 지금 싸우기는 정말 그 우리 공화당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응? 거기가 맞습니다. 응? 80 정권 아직 규정을 해놓고 끌어내리자. 응? 이게 맞지. 반문정서는 지금 때가운 때문에 반문정서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응? 그리고 재밌지요.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 그 갖고 노는 그 보면은 아따 오늘은 윤석열이 어떻게 했을까? 응? 추미애가 뭐 어떤 짓을 했을까? 그게 프레임입니다. 그것이 그 자식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응? 그 미친년이 어떻게 돼도 뭔 상관이냐고요. 걔들 둘이 죽어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문재인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대통령 저거 당장 탄핵감이고 당장 저거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개방력인가 무한폐렴 이 프레임이 딱 걸려가지고 지금 보시오. 할 거 없으면 그거 핑계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2단계에서 뭐 2.5단계 올리는 있잖아요. 이런 똥방문 소리하고 왔는데 지금 나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 여기 동네에서 이거 쓰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거 합치면 벌금 문다고?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수조사하면요 수천 명 수만 명 나와요 지금. 그 조사도 않고서나 지금 몇백 명 몇십 명 된다. 문재인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응? 사람을 갖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뿐입니까? 독감그 백신 주사 잘못 나가지고 거의 100여명 갖고 그런 사람 죽었어요. 그것도 또 뭐 저 밑으로 좀 들어가 버렸죠. 지금 나오긴 합니까? 왜? 이 춘매 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거기 그 일 때문에 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원전도 그렇고 울산 선거 부정도 그렇고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묻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간섭 들고 없이 무조건 이것만 파고 들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 돈 벌어서 뭐합니까? 팜플렛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 돌리는 겁니다. 그냥 전판에 그냥 나라에다 쫙 까는 거예요. 예? 지금 공화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온갖 비리 적어서 다 돌리고 있어요. 그 큰일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사는 거. 예? 그 여러분들이 동참해주고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